관건은 추석 전에 어떻게든 의료계와의談判승부를 통해서 조금 진전된 안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두 모여서 얘기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 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민주당에서 여러 책임 있는 분들께서 여야 대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 이거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자는 얘기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야당도 이미 공감하는 사항 속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인데 일단 개문 발차라도 시작하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문 발차, 문 열고 열차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속으로 출발하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죠. 옛날 그 전차 스타일, 그런 개문 발차. 여야 의정 협의체 추진 제안. 야당도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2025년도 백지화 의사단체 참여 불투명. 여야정 협의체 우선 발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야정이 먼저 협의하면서 의사단체와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일단 네. 대통령실에서도 완강한 입장에서 조금 한 대표의 제안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동의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입장을 내세웠었는데 영명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나오면서 한 대표의 어떤 중재안에 일단은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기 금요일부터 일단 용산의 분위기가 바뀐 게 확실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주장 또는 의견 제시에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생각의 축이 바뀌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한 대표의 제안이 그게 무슨 대안이냐. 그렇죠. 이런 굉장히 강경한 그렇죠. 비판 발언이었거든요. 어찌됐든 모양새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야 의정 이 관계 단체들의 협의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네. 개문 발차라도 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문제는 정책의 문제에서 정치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정치라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거든요. 의사협회 그쪽 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고요. 네. 일단은 여야 협의체가 나서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빨리 의사협회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지금처럼 사전 조건을 다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려면 나서야지 사전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여야정 합의체가 아무리 만들어서 좋은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반대하면 이건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 하루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의사단체들이 4개 단체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학교수협회, 전공의협회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빨리 모여서 본인들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혹여 일부에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번 여야정 합의체에서 여야 의정까지 합쳐한 합의체에서 뭔가 안이 도출되면 의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질질 끄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 상대로 국민들 볼모 삼아가지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정이 빨리 단체를 만들어서 출발하되 의사들도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자 가까스로 만들어진 협의체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대표가 나섰고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 여야 간에서 대화체를 만들자라고 기회가 지금 조성이 됐어요.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이 무슨 대안이냐 라면서 역정을 내다가 소위 그래 한 대표의 제안한 것에
적극 받아들인다라는 자세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네. 문제는 의료계예요. 이렇게 지금 거우 가까스로 협상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의료계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대로 하면은 정부와 여당은 한 몸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따로 여당 따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그 현실 그 상황을 보는 눈은 완전히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도 또 그 응급실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단은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가 된 것 같이 이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야당까지 합쳐져 가지고 여야 정 이렇게 삼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의사들까지도 그 협의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모양새도 제일 좋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도 더 이상 그 반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료계가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그 공은 의료계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단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응급실만은 그래도 돌아가게 해놓자. 일단 응급실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절박함에 여야 대통령실까지 한 마음으로 일종의 대화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2025년도 증원까지 백지화해라. 그러니까 아예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